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마 둘째 딸아이 같은데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와이프가 생일이어서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이제 좀 쉬다가 1시간 있다가 봤더니 엎드려져 있었대요. 근데 봤더니 숨을 안 쉬었어요. 안 쉬고 있었어요. 숨을 거둔 거죠. 부모에 의해서 또 발견된 사건이라 더 안타까웠는데요. 김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인천 서부경찰서가 얘기했죠.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4개월, 그러니까 넉 달 된, 산 걸로 따지게 되면 100일이 좀 지나서 이제 겨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했던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살펴봤는데, 요즘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긴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학대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어린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재워놓고 1시간 만에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엎드린 상태로 있고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쯤 되는 유아 영아들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엎어두기도 하고 눕혀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을 잘 자는 걸 돌봐야 되지만 24시간 모니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기 침대에 혼자 둘 경우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잊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내와 함께 18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서 연년생으로 태어났다라고 봐도 될 것이고요. 거의 그래서 열심히 잘 키우고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뱃속에서 9개월, 흔히 10달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품고 있던 엄마가 생일 잔치한다고 잠깐 쉬면서 아이 자고 있는 거 보고 1시간 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이가 사망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저는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맞아요.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엔 좀 의심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첫째가 이미 있고 둘째니까 이제 뭐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혼자 냅둬도 되는 건가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 저도 사실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기억이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거는, 아이는 태어나서 1살, 돌이 될 때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방을 치우고 살림을 잘 하시던 분들도 육아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데 절대로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혼자서 안 돼서 그 아이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죠. 물론 좀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경우 육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돌봐주는 사람을 거기서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을 믿고 쓴다는 것도 힘든 일이거니와 또 자기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정말 지금 얘기 나오면서 했던 것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잃었다고 하니까 경찰 측에서도 처음에는 의심을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부부들의 경우, 특히 어린 엄마의 경우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버거워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왔거든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서너 달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든 일을 나 혼자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키워가나, 난 왜 도와줄 사람 없나,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과 전혀 상관없이 몸이 쇠약해지고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 보면은 그 안 좋아진 몸 상태 때문에 감정까지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든 4개월밖에 세상에 살지 못하고 떠난 아이, 그걸 보낸 아빠와 엄마의 심정이 오죽할까, 정말 저도 속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나 아이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해보게 되는 세상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을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외국 사례에서 그 사망 증후군? 영아 사망 증후군?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뭐 다른 해외에서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사건이 많은가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가누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을 때 늘 목을 받쳐서 안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려고 똑바로 눕혀놓는 대신 엎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아이 어린 시절에 눕혀놓다 보면 머리 뒤가 납작해진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목을 가누지 못할 뿐이지 고갯짓은 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기도와 이 코가 같이 막히다 보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확실한 물리적인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부모들의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외상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데가 없이 잘못된 데가 없는데도 숨이 끊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돌연사라는 말로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추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은 알아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쪽이어서 부모님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그 전까지는 특정한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환경에 노출되는 게 문제가 있다든가 특정한 인종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도 했었지만, 따져보고 통계를 모아보니까 어릴 때 세상을 끝까지 살아나가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이 많다는 점은 전 세계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너무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제 아버지 시절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되기 전까지 이름을 더러운 걸로 많이 붙었어요.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그렇게 돼 있으면 예쁘고 귀여워하게 되면 나쁜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개똥아 이렇게 불러놓으면 오히려 괜찮다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좋은 백신도 없었고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병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요즘은 약도 좋아졌고,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 낳는데 아이가 성장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직전에 들었던 소식들이 죄다 엄마 아빠가 게임에 빠져서, 아이가 밥을 주지 않아서, 혹은 키우기 귀찮아서, 정말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 돌보기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이 각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저희가 뉴스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 그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맞아요. 또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일부러 개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유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 알게 됐고,
지금 참 의학이 많이 발달됐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없게끔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괜찮냐고 안부전을 거치고 가족 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대요. 그 김에 전부 다 가족을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정말 위로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견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